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좀 너무 앞에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자기 자본금에서 출발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거치고 엔젤 투자를 거쳐서 시드라는 단계를 거치다 그러면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이 매출이 아직까지는 사업 전체를 펀딩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작을 거기 때문에 VC들의 초기 투자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성장 곡선상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실 거고. 근데 이 펀딩 소스별로 약간의 차이점들이 좀 존재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는 프리-A 이전에 극초기부터, 그러니까 아예 사업하기 이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한 프리-A 정도까지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들이고 큰 대가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페이퍼워크를 해야 되고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실적 진행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계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금액 자체가 원체 좀 크지 않아서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돈이 바로 바닥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가가 없는 돈이고 굉장히 요긴한 돈이죠. 다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걸 따내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에 페이퍼워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건지 페이퍼워크를 만들기 위한 회사를 운영하는 건지가 헷갈릴 정도로까지 요구되는 서류들이 많다라는 게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 정부 지원 사업을 만약에 지금까지 별로 안 해보셨던 스타트업이시라면 전 정부 지원 사업은 여러분들이 꼭 좀 많이 좀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그게 뭐 여러분 사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정부 지원 사업을 나가시다 보면 거기에 오는 심사위원들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주로 벤처 캐피탈의 심사역 분들이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그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해줍니다. 저 스타트업과 봤더니 재밌어 보이네.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봤더니 저 스타트업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많이 발달했네. 저 정도 속도면은 한번 투자금 넣어볼 만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계기 같은 게 정부 지원 사업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의 그 지원금 자체를 목표로 한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만나시는 투자자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진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 이외에 이제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물론 뭐 엑셀러레이터도 종류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내외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엑셀러레이터들은 당연히 이제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지분을 가져가는 거죠. 펀딩 역시도 여러분 회사의 지분을 일정 부분 대가로 가져가게 됩니다. 역시 그 FI들을 만날 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제 열어주고요. 그리고 엔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들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경영 자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원 자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보나 신보 쪽에서 정책 연계 대출 같은 게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저기는 사업 종류에 따라서는 뭐 최대 10억 원대 정도까지도 그 대출금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죠. 이게 장점은 지분을 안 뺏긴다라는 장점이 있고 금액을 꽤 초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꽤 크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빚이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일정 기간 내에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못 세우시면 사업적으로 상당히 쪼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을 넘어가면 시리즈 A, 프리 A에서 A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몇십억대, 몇백억대 투자도 이루어지는 거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그리고 한두 업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7, 8개, 대여섯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재무적 투자자, 시리즈 A 단계 전후에서 나타나는 재무적 투자자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투자를 받으면 좋죠.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뭐 스타트업 관련되는 여러 자료 같은 거 보면 어느 기업이 몇 억 투자 받았더라 이런 얘기도 늘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투자금은 회사에 들어온 거지 그 창업자 개인한테 나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횡령이 돼요. 그래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의 대가가 따라옵니다. 이 대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분이 많이 나갔고요. 두 번째는 매출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투자를 받고 3년 정도 기간 동안 매해 혹은 뭐 반기별로 투자자와 같이 일종의 목표치를 세팅을 하실 거예요. KPI를 세팅을 하실 건데 이 KPI가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KPI를 못 맞추고 나면 압박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시리즈 A 투자를 몇십억을 받았다고 해봐야 사업화 준비하고 제품 좀 추가 개발하고 기술 개발 좀 하다 보면 그 돈 마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매출이 목표치만큼 도달을 못하면 저를 도와줬던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그 다음 투자자를 끌고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소위 연계 투자, 그 다음 라운드의 투자를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연결해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돈은 말랐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압박이 올 거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출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다시 돈이 필요한데 이제 더 이상 돈이 나올 구멍은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재무적 투자를 받는다는 게 꼭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소스가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략적 투자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전략적 투자자는 말이 전략적 투자자가 어려운데 그냥 일반 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니 롯데니 SK니 하는 초대기업일 수도 있고 그보다 규모가 작지만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일 수도 있죠. 그 기업들이 재무적 투자자처럼 뭐 3억이면 3억,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이런 식으로 지분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전략적 투자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이 벤처 캐피탈과는 다르게 수익 자체가 목표가 아닌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는 내가 재무 투자를 했으니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으니 3년 뒤에 얼마 회수해 가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수익률이 목표입니다. 근데 전략적 투자자는 몇 억 투자했으니 나중에 이걸 회수해 가겠다라는 목표는 당연히 있습니다. 수익적인 목표는 있는데 이 수익적인 목표 이외에 뭔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이 사람들이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뭔가 다른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단점은 재무적 투자자들보다는 동원하는 돈들이 약간 적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린 대신에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는 일단은 대기업의 영업망이나 혹은 대기업의 마케팅의 힘이나 뭐 브랜드 파워 같은 것들을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분들한테 투자를 받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사업이 연계가 잘 맞고 저 대기업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자와 스타트업 사이에 핏이 되게 잘 맞으면 이 전략적 투자자가 단순한 지분 투자가 아니라 그냥 M&A를 해가지고 회사를 사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창업자 입장에서 일종의 엑싯을 좀 빨리 하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시리즈 A 전후 단계가 되면 재무적 투자자들이 나타나지만 그와 동시에 투자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반 기업들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재무적인 목표 이외에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 보시죠.